경찰에 빨리 좀 신고 좀 해주세요. 제보자는 누군가 집으로 찾아왔다며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바로 그 사이 제보자의 어머니와 이모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예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세 사람을 보자 제보자의 가족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오는 줄 어떻게 알아? 나는 지금 그 얘기를 하니까 공범이란 말 때문이었을까? 한층 분위기가 험악해진 바로 그때 뭐해? 급기야 싸움을 말리는 제작진에게 폭력을 휘두릅니다.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상황을 끝내보려 하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소동의 끝자락의 모습을 드러낸 이는 우리에게 연락을 해왔던 제보자입니다. 그녀는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수정 씨를 다시 만난 건 간밤에 소동이 벌어졌던 무대인 아파트에서였습니다. 15억 상당의 아파트를 선뜻 샀던 통큰 시부모와 무뚝뚝했지만 듬직했던 남편. 그들이 사라지면서 수정 씨의 행복했던 시간들도 함께 사라져버렸습니다. 지난 5월 봄에 신부가 된 수정 씨. 5년 전 우연히 알게 됐다가 4년 전 운명처럼 재회했다는 두 사람. 이후 박 씨의 적극적인 구애가 이어졌습니다. 그때 박 씨의 부모님을 처음 만났다는 수정 씨. 유독 박 씨의 어머니에게 남다른 감정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엄마가 저한테랬거든요. 22살? 1살 때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자기 딸이. 너를 보니까 되게 밝고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좀 밝아져서 자기 너무 좋다고 뭔가 내 딸의 빈자리가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그들 가족에게 운명처럼 끌려 결혼을 결심했지만 당시에는 수정 씨 아버지의 반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결혼이 무산되고 전화번호를 바꾸면서 자연히 끊겼던 박 씨와의 인연. 그런데 갑자기 이제 4년이 지난 1월 20일 날 올해 17년 1월 21일 날 저희 집 앞에 나타난 거죠. 거짓말처럼 4년 만에 수정 씨 앞에 나타났다는 박 씨와 그의 부모. 특히 박 씨의 어머니는 눈물까지 보이며 수정 씨와의 재회를 기뻐했다고 합니다.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 오빠가 저를 그리워해서 저를 찾았다고 했으니까 좋은 감정으로 오빠랑 결혼을 하기로 다짐을 했고. 마치 TV 속 드라마처럼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엄마 같은 시어머니와 인품 좋은 시아버지, 거기에 든든한 남편까지. 집에 함께 살았던 남편의 친구만 뺀다면은 정말 완벽한 가족이었다고 수정 씨는 말합니다. 7월 25일에 제가 시어머니가 여행 겸 생일 선물 겸 해서 잠깐 휴가차 나갔다 와라, 여행 갔다 와라. 휴가 잘 7월 초 생일이던 자신을 배려해 시어머니가 먼저 여행을 제안했고 그래서 잠시 친정에 머물렀다는 수정 씨. 얼마 뒤 급히 사용할 물건이 있어 집으로 돌아와 보니 웬일인지 출입문에 비밀번호가 바뀌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연락을 받고 외출해서 돌아온 시부모. 그런데 어디선가 나타난 남자들이 시아버지를 막아섰습니다. 알고 보니 시부모와 남편 박 씨는 경찰에 지명수배된 인물들이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도망가면서부터 전화기가 다 꺼진 거예요. 신랑부터 시어머니부터. 남편의 이름은 가짜였고 친부라던 시아버지도 개부였습니다. 돌이켜보면 평범치 않았던 상황들. 특별한 인연인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면 무엇 하나 알지 못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그들은 대체 누구인 걸까? 남은 흔적은 더 있었습니다. 남편 박 씨와 함께 사라졌던 그의 자동차입니다. 저 2차예요? 네. 어느 순간 남편 박 씨의 자동차가 중고차 시장에 매물로 나온 겁니다. 이른바 슈퍼카 중에 하나라고 하는 자동차. 남편 박 씨는 이를 전액 대출로 구매했는데 대출 역시 수정 씨 명이었습니다.
본인의 동의를 받고 진행됐다는 대출. 하지만 수정 씨는 대출 사실을 몰랐습니다. 수정 씨는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를 시어머니에게 개통해줬다고 합니다. 바로 시어머니 제안 때문이었습니다. 자산을 늘려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용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 그 작업이 복잡하니 대신 해주겠다. 이 같은 시어머니의 제안이 요구한 걸 모두 내주었다는 수정 씨. 수수 예단비를 줄여서 너희 밑거름을 만들어줄게 라는 식의 그 엄마 말이었거든요. 돈이 갇혀 다. 모든 돈 1억 5천이라 돈. 시어머니의 말만 믿고 1억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통장채 넘겼습니다. 가족들이 사라진 뒤 확인해본 통장에는 1,200여만 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정 씨 명의로 몰래 한 계약들이 줄지어 확인된 뒤 신분증과 신용카드, 인감도장 등을 되찾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갔다는 수정 씨. 그곳에서 생각지 못한 물건들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안방에서 난 물건들 중 수정 씨가 가장 놀란 것은 수백 장이 넘는 사진 속에 있었습니다. 결혼식 풍경이 담긴 11장의 사진. 본주석에 앉아있는 이들은 수정 씨의 시부모로 촬영된 날짜는 지난 2011년 5월 22일입니다. 놀랍게도 수정 씨의 남편인 박 씨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수정 씨 시부모와 남편 박 씨를 체포하려 했던 경찰은 그 내막을 알고 있을 겁니다. 수배는 돼 있어요? 지명수배? 6건 정도? 많이 돼 있어요. 많이 돼 있어요. 빨리 잡아야지 뭐. 우리는 뭐 지금 잡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으니까 계속. 알고 보니 남편 박 씨의 혼인 전력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주변에 실제 혼인 신고를 한 여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짰던 2011년의 신부 역시 피해자라고 합니다. 2014년 피해를 당한 한 씨. 그녀의 어머니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들을 만난 뒤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하는 피해자 한 씨의 어머니. 닿지 않았으면 좋았을 인연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가입했던 한 인터넷 카페를 통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귀농을 꿈꾸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왔다는 부부는 검소한 외모와 달리 씀씀이가 무척이나 컸다고 합니다. 자리가 무르익자 친절하게 다가온 한 사람. 바로 수정 씨의 시어머니 김 씨였습니다. 그녀는 주로 김혜연이란 가명을 사용합니다. 혼기찬 딸이 있다는 걸 알자마자 자신들의 아들과 맺어주자는 제안을 해왔다는 김혜연. 너무 나 호감 가는 스타일이니까 그게 무기야. 자산을 늘려주겠다며 피해자 명의 카드 등을 요구했다는 김혜연. 곧 가족이 될 사이라 믿었기에 의심 없이 모든 걸 내주었습니다. 김혜연 일가는 억대의 피해 금액만을 남긴 채 지난 2014년 가을 도주했습니다. 얘기 딱 들으면 사기꾼이야 딱 나와요. 딱 들으면 상식적으로 어느 부자가 돈을 버는 방법을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 가르쳐 주겠습니까? 절대 안 가르쳐 주는 거야. 근데 그걸 기회를 주겠다? 이미 그거는 거기서 끝난 거죠. 지난 2014년 김혜연 일가가 도주한 뒤 이들을 사기로 고소한 피해자 한 씨. 3년 만에 붙잡힌 김혜연의 남편이 얼마 전 다시 풀려났다는 소식에 피해자의 어머니는 울분을 토합니다. 그때 당시 검찰에서 한 20건 된대요. 2014년. 네, 하는 소리가 이렇게 많은 건수를 이 긴 시간 동안 하면서도 안 잡힌 게 너무 신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김혜연의 사기 행각에 늘 함께였습니다. 분명 범행의 조력자인 그를 경찰은 왜 다시 풀어준 걸까?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한 피해자가 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서였습니다. 놀랍게도 고소를 취하한 피해자는 우리가 찾던 사진 속 신부였습니다. 지난 2011년 김혜연의 아들 박 씨와 결혼을 한 이 여성의 이름은 서 씨. 그녀는 지금도 박 씨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며 고소를 취하했다고 합니다. 사진 속 얼굴 없는 신부의 이름을 전하자 수정 씨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라는 그 여자도 원래는 사촌 누나라고 저한테 소개를 했거든요. 수정 씨는 우리 역시 서 씨를 만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길까?
알고 보니 수정 씨를 처음 만나던 날 마주쳤던 일행 중 한 명이 서 씨였습니다. 그녀는 분명 피해자였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강하게 가해자를 옹호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는 사이비 교주를 맹신하는 신도의 모습이 서 씨에게 보인다고 진단합니다. 그녀가 현재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어렵게 서 씨의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딸의 최근 모습을 보자 눈물을 쏟는 어머니. 꼭 6년 만에 딸의 안부를 확인한 거라고 했습니다. 결혼식 날 보고 못 봤어요. 결혼식 날 보고 못 보고 있다가 처음부터 모든 것이 김혜연의 계획이었다고 어머니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허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시아버지가 경찰이라서 그 여자가 사기를 몇 번 쳤나 봐요. 그런데 없어서 그 남자도 직업도 없어지고 그냥 그게 끌려서 같이 다니는 거예요. 실제 부부가 쓰던 방에서 나온 물건에서는 서 씨 어머니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흔적들이 발견됐습니다. 이분 사진을 본 경찰들은 대략 2000년 초반 촬영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행히 남편 이 씨를 기억하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저기 약간 사기질이 있어요. 그래갖고 네. 다 얘기로 미뤄갖고 얘가 도저히 못 이기니까 그만둔 거지. 알고 보니 김혜연은 오래전부터 부동산 투자와 금매입 투자를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여온 인물이었습니다. 때문에 더욱 알고 싶어집니다. 직업이든 경찰을 포기하게 만든 사람이자 사랑하는 가족과 등 돌리게 한 인물인 김혜연을 피해자들이 떠나지 않은 이유 말입니다. 다르게 본다면 그만큼 이 엄마가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 카리스마에 기대어 가는 것이 스스로도 편하다라는 거예요. 고도독한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를 중심으로 탄생한 기이한 가족 때문에 이들이 공모해버린 사기 행각 역시 조금 다른 차원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화 감독에다가 나머지들은 다 배우들이에요. 그 배우가 주역이냐, 조연이냐, 엑스트라냐 이렇게 나누잖아요. 잔인한 연극이 시작됩니다. 연극의 1막,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는 역할의 배우는 아들 박 씨입니다. 연극의 2막에선 더할 나위 없이 다정한 시부모님이 등장하면서 아들의 분량은 상대적으로 적어집니다. 연극의 하이라이트, 감독이자 주연 배우인 김혜연의 활약이 시작이 됩니다. 과거 부동산 투자 사기를 주로 해왔다는 그녀의 시나리오는 2011년 피해자 서 씨때부터 수정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전면에 내세워서 전혀 모르는 일반인을 우리 식구 구성원의 일부분으로 만들어 놓은 뒤에 그야말로 식구에게 좋은 것을 제시하는 그 방법은 사기의 성공 가능성이 95% 내지 99% 이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거 하는 이유가 저도 너무 창피한데 이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이 사기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유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진짜 사실 사기 피해자들은 속았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지탄을 받곤 합니다. 실제 사기라고 하는 건 굉장히 정교한 수법입니다. 그냥 뭐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고요. 짜여진 거짓말의 구조이죠. 피해를 당한 이유를 자꾸 물어봅니다. 지금 그 경험 자체만으로도 너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사기 피해자들은 두 번째, 세 번째에 더 큰 피해를 보게 된다는 거죠. 사기 범죄를 경험한 피해자들께 우리 사회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행동의 수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힘을 내 세상으로 나온 그녀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경찰서. 검찰의 지휘로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곧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올지 모릅니다. 네, 조금 마음은 편해졌어요. 이제 뭔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잡을 수 있다는 희망? 한 어머니의 비틀린 욕망 탓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어머니가 그 상처를 조용히 품어주고 있습니다. 기이한 가족이 끝내 알 수 없을 진정한 가족의 힘으로 수정 씨는 다시 일어설 겁니다.